안녕하세요. 시대에 대해서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사무관리론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2차 이론과 문제 우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에는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법목적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목적을 제가 넣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관리론 공부할 때요, 두 가지로 배우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민원 처리, 그리고 원래 행정협업이었지만 행정 이제 혁신에 관한 이제 법률로 바뀌었죠. 변경되었죠. 이름이.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련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목적이 어쨌든 답안을 쓸 때 양을 채우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얘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좀 이렇게 문제에 나왔는데 내가 많이 외우는 구역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쓸 수 있어. 그러면 사실 뭐 상관이 없죠. 한 2페이지 정도 나올 정도의 분량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메인 문제 같은데 보니까 한 1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내가 여기다가 어떤 걸 붙여보지? 살을 좀 붙이고 싶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목적을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 목적은 어디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를 이런 민원 처리에 관련된 법률을 왜 만들었는지 이 법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목적을 서론 쪽에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메인 주제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어디 이제 구석에다가 조금 적어두세요. 자, 보시면요.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에 관련된 그 사항들을 규정한대요. 규정하고. 자,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그 다음에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뽑으러 갔어요. 발급 받으러 갔어요. 자, 그러면 추후에 배우실 거지만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즉시인 민원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하면 그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얼굴 한번 볼게요. 신분증 대조해서 볼게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발급 받아서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민원인데요. 이 민원 자체가 이렇게 즉시인 민원 자체가 뭐 3시간이 걸리는 민원이야. 아니면 뭐 하다못해 3일이 걸리는 민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뗄 때 급한 것 때문에 떼시잖아요. 뭐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가신다든지 전입신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떼실 텐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이 필요하겠죠. 개선. 그래서 민원 처리를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 행정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어떤 합리적으로 이거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니 이거는 좀 빨리 나와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개선과 처리를 도모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먹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그 민원 처리 담당자가 나한테 처리를 해줄 때 그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 처리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제도가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법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요런 적법한 처리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개선이 도모가 되면 어떻게 된다? 결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법 목적입니다. 어쨌든 민원을 신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법 목적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할 때 뭐 주제가 나왔어요. 민원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우리 단문 형태의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약술 형태죠. 그러면 이거 봐도 뭐 민원의 종류? 그러면 우리 일반 민원 있고 고충 민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봤자 1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때 이렇게 서설 해서 요 내용을 적어 두시면 그러면 얘 한 줄 나오죠. 얘 해가지고 한 3, 4줄 정도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겠죠. 한 줄 띄셔야 돼요. 띄고 한 5줄에서 6줄 정도는 얘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 한 페이지가.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요거를 제가 일단 보여드렸고 요거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뭐 이제 민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그 다음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도모,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요렇게. 네, 그래서 법목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민원은요, 그다지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볼게요. 항상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자, 보실게요. 제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강남에 집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 대출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 뭐 이것저것 서류를 떼오라고 하는데, 뭐 그 중에 주민등록 초본 떼오세요 라고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 주민센터를 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 주민등록 초본 떼러 왔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 민원인, 제가 민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어디? 행정기관에.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행위를 요구했죠? 주민등록 초본을 떼는 행위를 요구했어요. 특정한 행위. 자, 이게 민원입니다. 그쵸? 이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다 민원인이 돼보셨어요. 그쵸? 왜냐면 주민등록증 안 만들어 보신 분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다 민원인이 되셨었어요. 그쵸? 과거에. 그래서 민원인이 어디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처분은 원래는 국민이 뭐 이제 행정기관보다 더 아래 지위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은.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다 모두 대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분 같은 게 뭐냐면 뭐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올 때. 그쵸? 제가 집을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 내라고 날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얘네가 뭐라고 나한테 세금 내래? 라고 할 수 있죠. 어디 뭐 세무서 해가지고 날라오잖아요. 그럼 아니 니네가 뭔데? 그 다음에 사업하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등록면허세 같은 거 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니네가 뭔데 나한테 내래? 뭐냐면 이제 그 법률 등에 정해져 있어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집을 팔았어요. 근데 뭐 몇 년 안에 팔았어. 뭐 아니면 뭐 이제 양도 차익이 있겠죠? 그럼 거기 대비해서 양도세를 내세요. 라고 뭐 정해져 있겠죠. 그쵸? 세금 그 내용이.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한테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분들. 그래서 처분, 그리고 특정한 행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1차에서 처분은 배우셨을 거예요.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학 이런 것들 할 때, 행정법 할 때. 그래서 이제 민원은 요거. 어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민원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그쵸? 그러면 우리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 그 다음에 고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민원에는 4개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보시면 법정, 그 다음에 질의, 건의, 기타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민원 중에서는 4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정 민원 이런 것들 기억하기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법률에 고시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법률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만드는 거,
주민등록 초본 떼는 거 다 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법령, 훈령, 뭐 예규 등에서 정한 요건들이 있겠죠. 민원인이 와서 자기 신분증을 내면서 이걸 떼달라고 발급받아달라고 하면 발급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떼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겠죠. 요건에 따라서 인허가 등의 신청. 그래서 우리 보면 행정사는 인허가를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인허가를 되게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여행업 같은 경우에 인허가니까 제가 여행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한대. 그렇게 되면 뭐 인허가 굳이 받을 필요 없죠. 근데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내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신청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와 관련된 서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표님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범죄 경력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런 인허가 등의 신청, 그 다음에 장부랑 대장 등록 등의 신청, 장부나 대장 등록에 뭐 의약품 특허 목록 신청합니다 해서 그 목록에 등재해 주세요. 이런 신청들 다 법률에 정해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증명 신청.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제가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또 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혼인관계 증명서,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제가 미혼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증명 신청하는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의민원이에요. 그래서 질의민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법령이나 제도에 관해서 해석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정 제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려운 단어들로 많이 이제 쓰여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때 해석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자, 그 다음 3번은 건의 민원입니다. 건의도 말 그대로 건의사항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등본을 뽑는데 나 너무 급해. 은행 가서 등본 내야 되는데 대출이 뭐 제가 집을 전세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데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제 등본 내가지고 빨리 이제 은행 가서 전세금 구해야 되는데 자,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즉시가 아니라 일단 신청서 내세요. 자,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거야. 너의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사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너의 신분관계에 대해 조사를 할 거야. 너의 가족을 조사를 할 거야. 이런 거 다 하려면 7일 정도 걸리거든? 자, 그러고 나서 네가 7일 정도 있다가 우리가 허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등본 찾으러 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과거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 내가 내 거 떼러 오는데 내 신분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게끔 해주세요.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건의민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즉시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실 때 법정, 질의, 건의 외에 민원이라서요. 뭐 일단 이런 행정 절차나 형식 요건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알린다든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원래 뭐 가로등이 있었는데요. 너무 어두컴컴해가지고 저게 지금 고장이 났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 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들을 알리는 민원. 이런 것들이 기타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민원은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요건에 따라서 인허가 신청, 장부 등의 등록, 그 다음 마지막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질의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령, 그 다음에 행정제도 절차 등에 대해서 해석, 설명 요청하는 것들. 자, 그 다음 건의민원은 말 그대로 행정제도에 대해서 건의하는 거예요. 좀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자, 마지막 기타 민원은 법정, 질의, 건의 외 민원이고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뭐 알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지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민원 봤고요.
자, 별도로 이제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충민원은 나중에 이제 테마 따로 잡아서 얘만 별도로 이제 좀 깊이 볼 거예요. 그래서 고충민원은 뭐냐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이거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 지금 심판 관련해서 배우신다고 하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세금이 나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어디 세무서 해가지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내야 될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죠. 그리고 또 소극적인 처분 같은 거는 우리가 행정청에다가 뭘 요청을 했어. 저 이거 인허가 좀 내려왔습니다 해서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예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처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권리가 침해당하잖아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저는 집을 팔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봤어. 지금 막 집도 안 팔려요. 그쵸? 그래서 저는 막 집을 팔았는데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렸어.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양도세를 내라는 거죠. 양도세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세를 내래. 그럼 당연히 내 권리가 침해당하겠죠. 그럼 당연히 국민에게 불편,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을 요구하는 걸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그 부천시에서 고충민원 관련해가지고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충민원 이제 뭐 해가지고 시민옴부드만 이제 관련해서 뭐 이제 의견들을 내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고충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자문위원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저희는 행정사니까 저는 행정 쪽. 그래도 행정 쪽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진짜 많냐면 세무, 회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관련해가지고 뭐 그다음 건축사분들,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이나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침해되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국민분들 다 똑똑하셔가지고 고충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챕터 때 더 그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눠져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왜 그렸냐면 민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자, 여기서 얘가 민원인이었죠. 민원인. 그래서 얘가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민원인이죠. 얘가.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이라든지, 자, 주식회사가 제기할 수도 있겠죠. 주식회사 뭐 어디 건설이 자기네가 건설하려고 해. 그럼 인허가 받아야겠죠. 건축 인허가 받아야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행정기관에 건축 인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그러면 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체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뭐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뭘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이라든지 법인, 단체 이런 것들이 다 민원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민원인이 아닌 경우가 중요하겠죠. 항상 예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사실 민원을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얘네는 처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민원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했지만 예외는 사경제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정기관이 있어요. 뭐 시청이라고 할게요. 이 시청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부지에 지금 있어요. 저희 시청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재개발된대요. 그래서 그쪽 부근을 다 이제 갈아엎는 거죠. 뭐 아파트로. 그럼 저희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쪽으로 이사 갈 거고요. 저희 여기다가 건축 신규 이제 허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네 이때는 민원인이라는 거죠. 얘네도 사경제 그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행정기관도 여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건축 허가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민원인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 진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인 자로 그 계약에 관련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조달청 업무도 하잖아요. 행정사분들이. 근데 조달청 업무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그 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수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뭐 올려드리고 상품 같은 것들을 올려드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 뭐지 계약할 수 있도록 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같은 거를 그 발급받아 드리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필을 뭐 제작하는 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연필을 제작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온라인에도 팔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아트박스 같은데 그런 데도 팔고 문구점에도 팔겠죠. 근데 이거로 좀 부족한데 공공기관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내고 팔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나라장터 같은 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라장터에 이제 물건을 올려놓으면 공공기관에서 거기 보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학교랑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이 지금 연필 사장님, 연필 집이랑 똑같네요. 연필 사장님이 이 학교, A 학교랑 계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 쓰겠죠. 뭐 연필을 뭐 한 달에 뭐 몇 타스 정도 뭐 합니다. 뭐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필이 오면 뭐 저희가 뭐 돈을 지불해 드릴게요. 그래서 계좌는 어디. 그 다음에 뭐 5년간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했죠. 계약서가 있죠. 사법상 계약 관계죠. 그러면 이 연필 사장님은 사법상 계약 관계예요. 그러면 이 계약과 관련된 행위를 요구할 때 계약서대로 가야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저 민원인입니다. 이 학교에다가 저 민원인입니다. 저희 연필 지금 넣고 있는데 저 좀 불만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불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연필 500원에 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데보다 너무 싸게 드려. 지금 제가 700원에 할게요. 민원이니까 들어주세요. 건의 민원입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계약서 상대로 가는 거예요. 5년간 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을게요. 라고 했으면 딴지 걸지 말아야죠. 계약서가 가장 최우선하니까. 자, 그래서 그 계약과 관련된 행위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안 된다.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자, 보세요. 민원을 신청하잖아요. 민원을. 우리가. 그러면 민원 신청하고 나서 제 이름을 적고요. 위임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뭐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적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통지를 받아야 되니까. 결과 통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 신청하면. 근데 이 사람의 성명, 제가 막 소날인데 이상하게 썼어. 이름을 김날이라고 썼어.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도 검색해 보니까 뭐 서울시 뭐 양천구 라고 써야 되는데 강서구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썼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통지 대상이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민원 관련해서 지침서, 공무원분들이 보신 지침서 보면 수정이 가능한 경우. 만약에 제가 서울시 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뭐 서울시 양천구 뭐 화곡동이라고 작성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화곡동은 강서구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이게 이제 변경이 가능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 가지는 민원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가 더 중요하겠죠. 민원인보다는. 그래서 요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민원인 외울 때 항상 요거 같이 외워두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민원인과 그 다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인 행정기관 보도록 할게요. 그림 다시 그리면 얘가 행정기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행정기관에는 뭐가 있냐? 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다 민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 그쵸?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소속하는 기관들 다 행정기관이고 공공기관, 당연히 행정기관이겠죠. 자, 그 다음에 법령 등에 따라서 그 법령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준 거죠. 행정권한. 이런 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받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데 다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개인, 법인, 기관, 단체 이런 애들을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민원을 처리해주는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우리 이 특정한 행위는 민원인이었고요. 민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하는 얘 민원이었고요. 민원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신청하러 가면 그냥 뭐 여기 행정기관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민원 봉사실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민원 봉사실이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책상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원 처리 담당자죠. 근데 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이제 이 영역이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밀고 있는데 제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입국 사무소를 자주 가니까 거기에 대한 좀 색이 좀 많이 바뀐 게 원래는 민원인들을 뭐 사랑합니다. 뭐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인보다는 이제 뭐 지금 뭐 선생님의 말씀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의해 주세요. 뭐 이 담당자도 뭐 가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뭐 이렇게 뒤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심각한 게 그 앞선에서 일하시는 좀 이런 분들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기서 민원실 딱 들어가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폭언이나 폭행 많이 당하시겠죠. 이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법률이 이제 제정되고 개정되고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저희가 지금 벌써 이제 10회가 넘어가면서 이 문제들의 A급 주제는 거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 법률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지금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폭언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챕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부터 밀고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쪽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의무가 있겠죠. 자, 국민이 권리가 있으면요. 국민, 뭐 보호받을 권리, 뭐 등등등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있으면 의무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그럼 뭐 이제 그래서 뭐 형사 처벌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도 똑같아요. 민원 처리 담당자도 그 사람이 어떤 개인이 손아리라는 개인이 있겠지만 이 개인이 만약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되었어. 그러면 국민의 의무 말고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 의무를 새롭게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의무는 뭐냐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그 담당하고 있는 민원이 있겠죠. 제 친구 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거기 의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신속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재촉하니까. 그다음에 공정하고 뭐 누가 왔는데 내가 이상형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빨리 해주고 뭐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럼 걔 늦게 해주고 이러지 않고 어쨌든 순서 내려온 민원 처리 공정하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항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애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 다음에 적법하게 당연히 법률대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는 신공적절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예요. 자, 의무가 있으면 얘네도 어떤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권리 한번 보실게요. 자, 얘네 권리 보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호받을 권리. 그래서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자, 이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주어가 많이 나와요. 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뭐 민원실의 장 이런 식으로 주어가 많이 바뀔 텐데 행정기관의 장은 여기 시청이에요. 시청. 그럼 이 시청의 장. 그러니까 짱. 자, 그 다음 민원실의 장은 요 민원실은 우리 1층에 있잖아요. 요 1층 민원실의 장.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 뭐 TV 많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주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행정기관의 장인데 여기다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라고 써주시면 답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어, 여기 이렇게 괄호, 꺽쇠 괄호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제 해놓은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그 폭언, 폭행,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이게 뭐냐면 목적이 없어. 내가 만약에 민원실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00부 떼주세요. 왜? 100부 다 낼 때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 갑자기. 아무튼 일이 있어. 그래서 100부가 다 필요해. 그래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되니까 100부 주세요. 라고 했어요. 목적 정당해요. 근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건 내가 저번 주에 여기 민원실에 가서 민원 처리 신청을 했는데 민원 처리 담당자가 날 보는데 띠껍게 보던데? 나 걔 한번 연맥해 볼까? 해서 갔어. 자,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떼주세요. 네. 또 1초 있다가 저 주민등록등본 떼주세요. 네. 또 떼주세요. 2개 떼주세요. 3개 떼주세요. 4개 떼주세요. 자, 이 사람 그럼 하루 종일 일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 줄 서 있겠죠. 목적이 정당한가요? 목적이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한대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뭐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요거 정신적 피해겠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어떤 반복 민원, 이런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게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겠죠. 보호해줘야 되는 우리의 이제 의무고, 국민은. 그 다음에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보호받을 이제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폭언, 폭행, 그 다음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해줘야 한다. 누가? 행정기관 장이. 왜냐면 자기가 그 기관의 짱이니까. 그쵸?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금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세요. 행정기관 장이 폭언, 폭행, 그 다음에 반복 민원. 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나중에 붙이세요, 살. 그래서 요러고 그거로부터 누구를?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겠죠. 근데 아까 보면 폭행은 신체적으로 당했을 거고, 그 다음에 폭언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당한 상황이라면 치료까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야 한다. 요거죠. 해야 한다. 그럼 이런 조치, 보호 조치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냐. 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호출장치, 그 다음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이런 기기들, 이런 것들을 설치한대요. 요게 중요하겠죠? 안전장비를 설치하고요. 또 이거와 넘어서서 안전요원까지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보면 강남구청인가 어디 가면 그 앞쪽에 이렇게 되게 건장하신 청년분들도 이제 앉아 계시고, 뭐 심지어 이제 어떤 기관들은 청원경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자. 요게 포인트. 그래서 여기는 안이 되겠네요. 안. 여기에 핵심 안전. 자, 그 다음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증거 수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렇게 폭행 저지르고 제가 먼저 나한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수 있으니까.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그 다음에 녹음 전화, 이런 것들을 운영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때는 증거. 여기에 포인트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이런 짓을 해. 그럼 너는 민원을 받을 자격이 있니? 그쵸? 그러니까 퇴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거. 여기 퇴거가 중요하겠죠? 퇴거. 그래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지연시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잖아요. 이때는 퇴거. 그래서 여기는 안전, 증거 수집, 그 다음에 퇴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이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퇴거했잖아요. 민원인분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심지어 또 걔가 다시 올 수 있어요. 내일. 그쵸? 흐름을 기억해 보세요. 일단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뭐 장비 등을 설치해요.
자, 그 다음에 증거 수집하려고 우리 녹음 전화 같은 거 운영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인이 그래도 지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퇴거 조치. 자, 근데 퇴거해도 내일 또 온단 말이야. 그 사람은 집착이 심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담당자를 분리해야겠죠.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다른 업무 안 해서 일해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리. 자, 그 다음에 이미 이 사람이 당했어.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러면 치료해줘야 되고 상담도 지원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민원인의 어떤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 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얘를 이제 지원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얘가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거물이나 증거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흐름 기억하세요. 흐름.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 보시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 장에게 이런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1에 따른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1번 이 조치 내용 번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조치 내용들을 자기가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지금 내 우리 행정기관 장이 움직이지 않아 1도.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하니까 조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치 요구를 했죠. 얘가. 근데 그걸 이유로 해서 얘를 불이익을 준다? 말이 안 되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꼰대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심적으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이 사람이 폭행을 당한 경우야. 그러면 이 사람 병원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담당 부서를 지정해야 돼요. 이 행정기관 장이. 지정해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해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자, 보세요. 완전 꼰대 행정기관 장이 얘가 이런 이슈를 만들었어. 어쨌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반복민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막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막 폭언도 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화나죠. 그래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나 고발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다 참았어. 아, 너처럼 그런 행동하는 애가 어딨니? 라고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봉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너 나가버리라고 하던가. 아니면 부서를 바꾸던가. 이런 걸 하려는 경우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기 때문에 발생 경위를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실 거고요. 오늘 한 거는 이제 완전 메인의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를 좀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원 배웠고, 그 다음 민원인 받고, 행정기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걸 대응해 주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 의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